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5위입니다. 지난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역 통상 일정을 소화한 이후 한 장관의 말 한마디나 혹은 현장의 시민 반응 등이 합쳐지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키워주지 말자는 사실상의 무시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강경파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한 장관은 탄핵 사유가 지금 자꾸 넘칩니다. 우선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한 장관이 있습니까?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그게 곧바로 또 탄핵 사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검찰 특활비를 쓰고 있을까 안 쓰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왜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뽀짝거리고 있어요? 맨날 여의도 문법 안 되고 서초동 문법으로 계속 살아라고. 왜 여의도 사투리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냥 서초동 사투리 쓰고 살아야죠. 거기서. 그 자랑스러운 검사로 살아라고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왜? 총선을 앞두고 출판 기념회들이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민주당의 이제 강경파 인사들의 한 장관 겨냥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좀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뭐 자평을 좀 하자면 저희 뉴스탑10의 그래픽 또 좀 진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하나하나 좀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공방들을 살펴본 텐데 이제 특히 김영민 의원,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특히 주말 새 황운하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또 한동훈 장관 얘기. 민주당 지도부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황운하 의원은 아마 내일 모레인가요? 곧 선고가 있으시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주범으로서 곧 아마 선고가 있는데 뭐 꽤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고를 며칠 앞둔 사람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 이 하명 수사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피고인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뭐 정책 중립 이야기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를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선거됐습니다만 결국 그 헌법재판소가 이 정책 중립을 어긴 것은 맞지만 이것이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한번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무슨 혐의를 지금 했는지 아마 그걸 좀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특활비 운운하는데 지금 장관이 장관 공무 수행 중에 쓴 돈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건 지금 당의 어떤 기류와는 달리 이들은 끊임없이 한동훈 장관 탄핵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철험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강경파들의 본인의 어떤 입지를 넓혀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자신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시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란 건 명백한 위법 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로 든 게 뭐냐? 제가 한건 읽어볼게요. 김영민 의원, 정치 행보에 특수활동비를 썼다. 뭐 이게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은 어제 이제 본인 출판 기념회에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국무위원이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장관이 의자 뒤로 몸에 젖히고 있다. 이런저런 탄핵 사유를 듣는데 김은식 교수 생각은 좀 어떠셨어요? 탄핵이 너무 남발된다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탄핵이란 건 제가 누차 설명드립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
똑같이 국민의 주권자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도 직접 선출하는 거고 국회의원도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선출된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법상에 있는 탄핵이라는 권한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21대 국회 들어서 특히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뭐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것을 도대체 정치적 무기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명백하고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국민들이 지금 헷갈려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황운하 의원이 말한 거, 김영민 의원이 말한 것, 또 최강욱 의원이 말한 거, 기타 등등해서 지금도 또 이제 본회의 앞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 검사들 탄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생각할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이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최종적으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는 걸 알면서도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일단 그 국무위원 장관의 그 기능을 업무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업무 정지라고 하는 꾸중을 한번 매기기 위해서 업무 정지라는 이렇게 혼내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지금 수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빅스타죠. 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여권 내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빅스타에 대해서 한 방 매길 수 있는 정치적 공격의 이 방망이로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지금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래 헌법 내에서 이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 방안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예. 정치적 몽둥이 또 정치적 한풀이 이걸로 지금 탄핵이라는 걸 쓰고 있다고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이제 뭐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황 의원 주장은 뭐 의자 뒤로 몸을 젖힌 뭐 태도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데 저희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건 황운하 의원께서 한동훈 장관을 뭐 보는 개인적인 입장 같아요. 예. 뭐 저게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태도 부분이. 하지만 예. 탄핵 사유 부분은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한동훈 장관의 지금 정치적 행보, 현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 외에 야당을 향한 날선 이야기들 그리고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동들이 선관위에서 판단을 받아봤을 때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 경고라든지 어떤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이 있다면 예. 저는 그런 판단을 받아볼 만한 행동들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주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탄핵 사유 중에 그런 뭐 유권 해석 정도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있는 계획이 것이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사유가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이건 선관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법무행정을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에 준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 순간 예. 탄핵의 수준은 되는 것이에요. 다만 뭐 국무위원이 질의하는데 의자 뒤로 몸을 젖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 같고요. 어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처신 자체가 예.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일만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진 않죠. 상식적으로요. 왜냐하면 야당에 대한 날선 공격들, 예. 심지어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질문에 답을 한다고 변명은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돌면서 어떤 정치적인 뭐 여의도 사투리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은 5천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 예. 나는 거의 뭐 총선 출마 선언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공직선거법 부분을 한번 판단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게요. 한 가능하다고 장관에 대한 탄핵. 예. 그렇습니다. 뭐 검토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 그런데 지난주를 확 훑고 지나갔던 게 바로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이 비판이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 멍청이라는 취지의 발언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국민들의 반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더니 하도 어이없어서 그냥 무시하다가 이렇게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멍청이로 남을 것 같아서 설명까지 해줘야 된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SNS에 주말 사이에.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어서 몰아가는 기사에 떠들려 아니지만 정치적 편향된 언사 남발 시에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판례를 남겼죠. 본인은 뭐 이런 탄핵 사유도 한 장관 얘기를 하는데 그 최강욱 전 의원은 일단 암컷 발언에 대해서 일단락을 안 하고 일단 한 장관 탄핵 얘기부터 먼저 하네요. 뭐 본인은 일단락을 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예. 당에서 어쨌든 비상징계라는 그야말로 비상한 그런 징계까지 내려졌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다 할
그 본인의 입장 표명도 없고 그렇다고 자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정작 논란이 크게 됐던 그 예. 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당의 징계를 수용할 마음도 없고 그에 대해 사과할 마음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당이 이제 소속 그 정치인에 대해서 두고 있는 일종의 통제선을 벗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여서 어차피 다음 총선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6개월 당권 정지라는 징계가 실효성이 있느냐. 근데 이런 논란이 있었고 오히려 당 지도부가 논란을 서둘러 봉합하려고 예. 일종의 이제 별로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징계 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발언의 수위나 그로 인한 논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출당 혹은 제명 조치가 필요했던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이런 그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최강욱 의원 개인의 그 앞으로 정치적 전망을 떠나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구성원 중에 당권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일원이잖아요. 근데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종의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건 어쨌든 공적 영역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 그게 미칠 정치적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예. 요즘에 보면 이제 최강욱 전 의원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철험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각자가 하는 이런 메시지나 발언이 민주당이라는 공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다소는 좀 아쉽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사자는 그러게요. 박원석 의원 말만 따라 사과할 생각이 100% 없는 것 같은데 당대표 나서서 그게 뭐 중징계든 경징계든 어쨌든 비상징계 내렸으면 당사자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최 전 의원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뭐 이 최근에 출판 기념회에 의해서 계속 이런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뭐냐면 이분들이 사실상의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철험의 멤버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슈는 다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사 탄핵 김용민 의원이 주장했다가 지금 당론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최강욱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당론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세력은 누구냐? 바로 이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이 통제가 지금 통하지 않는 시점에 온 겁니다. 왜냐? 당대표가 비상징계권 행사했는데 본인이 일체 말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당대표가 이 정도 하면 본인이 사과하고 그냥 끝났을 문제인데 문제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예.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 계엄령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에 암컷의 계엄령에 뭐 지금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자, 이런 건 뭐냐?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통제권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즉 당을 중심에 움직이는 것은 이런 강성파들이 움직이고 있고 예. 이재명 대표는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 그것이 본인한테 특별히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좀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예전에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의 이 민주당은 정말 이 개딸 파시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물론 학자분들이 이야기하셔서 개딸을 중심으로 하는 파시즘이 아니라 파시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바로 거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들이 바로 이 철험이고 이 사람들이 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그런 민주당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을 걱정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이거 자체를 그냥 통제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의 앞으로의 모습은 예전하고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저 송영길 전 대표가 시작한 뭐 어린 X가 검찰 선배 조롱하고 능멸했다라는 이제 한동훈 장관 겨냥했던 발언, 뭐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는 얘기까지 뭐 중간에 암컷 비판, 암컷 무리를 빚은 발언도 있습니다만 아예 김용민 의원은 지난 주말 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총선을 사실상 이기면 뭐 계엄령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말의 표현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이현정 의원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계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계엄에 대한 정말 흑역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계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랬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87년에 민주화된 이후에 헌법상으로 계엄이라는 그 용어는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이후 사회에서 대통령이 무슨 이유와 구실을 들어서 계엄을 내린다고 어느 국민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87년 체제 이후에는 계엄령도요.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면
즉각 국회에 통과하고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해지를 요구하면 바로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계엄을 선포해도 민주당이 겁날 게 없어요. 근데 저걸 가지고 계속 제가 볼 때 과거에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계엄을 좀 떠올리는 지금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계엄령뿐만 아니라 탄핵, 암컷, 어린 놈 등등의 막말들을 쏟아내면서 거칠게 지금 이렇게 강경 그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경 지지층들에게 이 환호를 받는 그런 용어만 쓰고 있는 건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공천 시즌에 임박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친명화에 일색화돼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 지망생들이 친명파리에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친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비명계로 좀 저항했던 분들은 이제 일부 좀 쏟아져 나가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가거나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 몇 명 외에는 모든 사람이 과거에는 중립지대에도 있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발언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친명 일색화가 되면서 모든 당이 친명파리로 다 되어 있고 예. 그 친명파리를 뒤에서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그룹이 바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출판기념회든 무슨 뭐 집회에서 하다 보면 저런 막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성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고 이런 사이에 대중적인 앞에서 연설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최근에 몇 가지 실수들이 저는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서영주 대변인께 네.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했듯이 지도부는 한동훈 장관 체급 더는 키워주지 말고 뭐 사실상 무시 전략으로 가자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강경파 의원들은 뭐 총 들고 탄핵 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뉴스의 중심에 서고 한동훈 장관 비호감 여론 높여서 반사이익 받으려는 이런 계산된 강경파의 전략에 당이 다 뒤흔들리는 모양새 아니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근데 보시면 뒤흔들리나요? 안 뒤흔들리잖아요. 하던 대로 그대로 안 하고 흔들립니까? 있고.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말하자면은 지금 최강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 결정했고요. 예. 그런데 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탈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영민 의원은 지금 탄핵을 주장한 거는 예. 아주 오래전에 혼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한 것은 거리를 두자 해서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예. 뭐가 흔들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선거철이 되면은 뭐 친명파리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야가 똑같아요. 예. 정치사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국민의만 보면 윤심파리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막말들이 나온다. 기억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예. 태극기 부대 우린 기억합니다. 거기에 지금 국방부장인 신원식 장관이 당시 가서 뭐라 했습니까? 꿍짜리 꿍짝 하면서 문재인 모가지 따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그 현장에 있던 그 지지층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말들이 국민들이 좋아하진 않죠. 본격적인 언어를 쓰는 게 좋죠. 예. 하지만 이 자체만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마치 이 강경파 몇 명한테 휘둘린다? 저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말이 그 현장에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같은 언어로서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옳지 않다. 그렇지만 뉴스의 중심에 쓰려고 하는 계산된 포석도 있다. 예. 이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으나 이게 민주당 전체를 흔든다? 이거는 연관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예를 드셨는데 자 국민의힘이 왜 지난 선거 때 망했는가를 한번 다시 반추해 보십시오. 예. 바로 그건 겁니다. 예. 국민 여론과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망한 거거든요. 예. 자 근데 민주당이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냥 괜찮습니다. 별일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게 가장 어떤 면에서 선거에서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갑니다. 점점 더 예. 가슴 속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표출될까요? 자, 이 뭐 그냥 암컷 이야기하고 뭐 한 거 다 가슴 속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그 민주당이 괜찮아요. 그건 뭐 한 번인데 우리 당하고 상관없어요. 다 민주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뭐 제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쨌건 당 전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한 어떤 보복심, 반발심 이걸 예. 심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좋게 보겠어요. 막말들이.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예.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 발언은 아님은 분명하나 예. 이게 뭐 당 전체가 이들이 이끈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씀드리면 이게 당이 말씀한 대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당시에 태극기 부대에 휩쓸려서 황교안 대표가 뭐 예. 부정선거까지 운운하면서 선거가 폭망했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흔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도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확연한 사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몸값을 계속 강경파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뭐 당내에서도 우려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